서양사 산업혁명과 19세기 유럽의 문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훈이고요. 먼저 이 산업혁명은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사회 문제 중심으로 파악하고요. 19세기 유럽의 문화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이제 나온 인물들을 최대한 망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시고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구나 이렇게 좀 사례 중심으로 톡톡 건드리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신항로 개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 수요는 증가했고 그것을 중세의 폐쇄적인 길드 체제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죠. 도시의 상업 자본가들은 전과 다른 새로운 생산 방식을 추구했고 그것이 선대제나 매뉴팩처를 거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선대제라는 것은 자본가가 농민에게 임금과 원료, 생산 도구를 제공하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매뉴팩처란 자본가가 노동자를 한 장소에 모아 분업을 바탕으로 한 생산 그리고 판매가 되겠습니다. 즉 노동자를 한 장소에 모은 것부터가 이제는 전과 다른 공장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일단은 수공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고 그를 통한 생산력의 증대,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넓은 의미로 정의를 한다면 그 방금 말씀드린 현상을 통해 이제 사회적인 변화까지 다 포괄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산업혁명의 선구적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18세기 후반의 영국이었습니다. 왜 영국에서 먼저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이 축적됐고 인구 증가와 식민지 쟁탈전 승리로 광대한 국내외 시장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2차 인클로저 운동을 거치며 풍부한 노동력이 확보되었고 일찌감치 마무리된 시민혁명 덕택에 정치적 안정까지 갖추어져 있었기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철과 석탄 등 지하 자원까지 풍부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이 산업화가 된 그 분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당시 수요가 증대되고 있던 면직물 분야였습니다. 씨를 뽑고 그것을 짜는 방적기와 방직기가 발명되며 면직물 공업의 기계화가 촉진되었고요. 그것을 돌리는 동력 또한 개량되었으니 1800년대 후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더불어 제철업, 석탄산업, 기계공업 등에서도 동력으로 이용되죠. 또한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된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기 위해선 교통이 발달하게 될 텐데 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철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고 이에 따라 광업과 제철 공업 등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교통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19세기 초반 풀턴의 증기선이 실용화되었고요. 역시 19세기 전반입니다. 1830년대 증기기관차가 운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스티븐슨에 의해서였죠. 자, 제품과 여객 수송을 위한 이 철도 개통은요, 원료와 상품의 수송을 빠르게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연결시키고 산업 및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입니다. 모스의 유선 전신, 벨의 전화,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까지도 발명이 19세기 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혁명이 어떻게 확산되고 그 결과는 뭐였을까? 자, 확산은요 19세기 전반부엔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가 후발주자로 이어갔고 조금 더 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이 뒤따랐습니다. 자, 이런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은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을 이끌었으며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이나 위생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과는 다른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니 산업 자본가 그리고 임금 노동자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련 지어서 이런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됐을까? 이런 움직임, 갈등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면서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런 반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것들은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너무나 심각했던 아동 노동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기계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실업자가 되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1810년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때 이미 살펴봤죠. 노동자들의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던 차티스트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했고요. 영국의 같은 경우는 공장법이 제정되면서 조금씩 이게 그 노동자의 어떤 공장에서의 모습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의무 교육도 실시가 되었는데요. 19세기 국민국가의 모습을 갖추어가던 이 서구 사회는 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끌어갈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가를 위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또 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독일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의무 교육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따르게 하고 미래의 노동 인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죠. 더불어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난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면을 비판하고 평등 사회를 주장했죠. 자, 이 사회주의도 시기적으로 그다음 주장했던 바에 따라서 살짝 구분을 가해볼 수가 있는데 초기 사회주의와 후기 사회주의 또는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먼저 초기 사회주의는 프리에, 생시몽 그리고 출제가 되는 오원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들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과 협동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상에 그쳤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인물들이 나오니 그게 마르크스 그리고 그의 동료 엥겔스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쟁취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자, 이런 사회주의의 영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고 19세기 후반 여러 나라에 더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이 전개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출제로 언급이 되었던 인물은 초기 사회주의의 오원과 같은 인물입니다. 로버트 오원인데요. 자, 그는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라는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작업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10살 미만의 어린이 노동 금지, 공동체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모습, 10살에서 18살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 금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협동촌이라는 것을 건립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오원의 시도를 공상적 사회주의라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기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19세기 유럽의 어떤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의 대표적인 인물들, 사례, 인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정리라기보다는 사람 이름들의 나열이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출제 가능한 다윈이 있네요.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했고 이것이 과학계와 사상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유전학에 멘델이 있고요. 세균에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결핵균과 콜레라균 발견에 코흐가 있고 다이너마이트에 노벨이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역시 19세기에 활약했고요. 전자파의 존재를 입증한 헤르츠가 있습니다. 렌트겐은 X선을 발견했고 퀴리 부처는 라듐을 발견합니다. 모스의 유선전신, 마르코니의 무선전신, 볼타의 전류가 흐르는 전지 발명, 그리고 제임스 줄, 클라우지우스의 연력학 체계화, 리미에르 형제의 최초의 영화 상영, 패러데이의 발전기 발명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헤겔, 니체, 벤담,
등이 활약을 했는데요. 벤담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주장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밀은 이 벤담의 사상을 인도주의적으로 계승하면서 영국 자유주의 개혁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증주의의 꽁트, 그는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다고 알려져 있죠. 역사학의 랑케가 있고요. 경제학의 리카도와 멜서스가 있습니다. 특히 멜서스는 그의 인구에 관한 논문에서 전쟁, 기근 등 인구 감소 요인이 있지만 인구 증가가 식량 공급률보다 빠르기 때문에 빈곤과 고통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자연과학 분야의 다윈이 있었는데 그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서 결국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스펜서도 있습니다. 19세기 전반에 문학과 예술 사조는 낭만주의가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죠. 문학 분야에서 괴테, 바이런, 워즈워드, 하이네, 푸시킨과 같은 인물들이 있고 그림, 회화 분야에서는 고야와 들라크루아가 유명합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슈베르트, 슈만, 쇼팽 등이 있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는요,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실주의는 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산업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자 했죠. 문학 분야에서 발자크, 그리고 플로베르, 빅토르 위고, 특히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영국의 찰스 디킨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에밀 졸라 등이 있습니다. 회화와 조각 분야에서 쿠르베, 밀레, 마네, 모네, 세잔, 고흐, 르누아르, 로댕 등이 활약했습니다. 특히 마네와 모네, 세잔, 고흐, 르누아르 등은 인상주의 화가라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산업혁명과 주요 인물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파트에선 제국주의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